고품격 컨설팅쇼 명동부테크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부자 아빠. 저는 물과 바람을 사랑하는 남자 이풍수입니다. 부수님, 요즘에 저희 물과 바람의 계절이 지나면서 거래량이, 아파트 거래량이 많이 줄었어요. 뭐 서울시 거래량이 9월 기준으로 현재 집계 한 2천 중반 정도로 보고 있는데, 혹시 오늘은 거래량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 나눠보면 좋습니다. 어떠세요? 말씀하신 것처럼 거래량이 7월에 피크를 찍었죠. 서울 기준으로 9천 건이 육박을 했는데 8월 들어서 좀 급감을 했고, 이번 9월 말 기준으로 이제 집계가 되면 3천 건이 조금 넘는 정도 많이 줄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일시적인 건지 아니면 좀 한동안 이런 지지부진한 거래량을 기록할지,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보겠습니다. (7월, 8월에) 급격하게 거래량이 늘어난 이유가 있을 것 같아요. 이 이유에 대해서 먼저 좀 살펴보는 게 왜 9월부터 또 줄었는지 연결이 될 것 같거든요. 부자빠님, 7, 8월에 이렇게 급격하게 거래량이 증가한 원인이 무엇이었나요? 근데 일단 첫 번째로는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좀 많이 반영됐던 그렇죠. 것 같습니다. 그럼에 따라서 대출 금리도 실질적으로 낮아졌고요. 4월, 5월부터 강남 주요 지역 위주로 신고가는 아니지만 정고점을 상당히 회복한 가격의 모습이 나오면서 아무래도 주변 지역으로 확산하는 수요 확산의 형상이 나타났다고 보고 있습니다. 근데 왜 8, 9월을 들어서 이렇게 또 줄었을까요? 아무래도 8월 중순 이후에 저희가 이제 대출 규제에 대한 이슈가 좀 부각되기 시작했잖아요. 그래서 주춤하는 수요들이 좀 시장을 관망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이지 않았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4, 5, 6월 이제 2, 4분기 때 이제 선반영된 금리 인하를 좀 누리고, 그리고 9월 들어서 이제 DSR 대출 규제가 또 생기기 전에 급격하게 이제 쏠림 현상이 좀 발생된 게 아닌가. 그러니까 이 8천 건이 넘는 이 서울 기준으로 거래량은 되게 일시적이었던 거다. 3천 건 9월 기준으로 되는 것이 어찌 보면 이 거래량이 맞는 게 아닌가. 1, 4분기까지는 갈 것 같거든요. 예. 저는 일단 수요의 쏠림 현상이라는 관점보다는 좀 확산의 현상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사실 5월, 6월 지나서부터는 서울 같은 경우에는 거래량을 외곽 지역이 많이 견인했어요. 그래서 강남 지역이나 서울 인기 있는 그런 주요 지역들 같은 경우에는 이미 가격이 호가가 많이 올라가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간혹가다 발생하는 거래로 가격 상승이 일어났던 거죠. 근데 거래량은 반면 상대적으로 뭐 서대문구라든지 예를 들어서 뭐 노원구라든지 이런 곳들에서 거래 강세의 모습을 보였거든요. 가계부채에 대한 규제 스탠스가 강화되면서 나타나는 현상이라고 보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기준금리 인하는 분명히 말씀하신 것처럼 수요에 크게 중요한 영향을 줄 텐데, 저는 되게 천천히 인하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보고 있거든요. 기준금리 인하의 힘과 그다음에 대출 규제의 힘, 에너지가 두 개를 좀 비교하는 것이 필요한데, 저는 현재 가계부채 대출의 규제의 힘이 금리 인하의 힘보다 크다라고 보고 있고, 이 지속 가능성이 좀 내년 초까지는 계속 이어지지 않을까, 그렇게 보는 거거든요. 저는 기준금리 인하를 또 내려야 된다라는 이슈는 계속 발생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일단 경기 둔화에 대한 조짐은 확실하게 보이거든요. 이것뿐만 아니고 사실 계속 규제를 했다가는 뭐 내수 시장이 안산할 수도 있는데, 계속 지속적으로 규제를 세게 할까? 이런 것들에 대해서 약간 퀘스천이 있고요. 침체가 더 세지기 전에 기준금리 인하해야 돼 라는 목소리도 나올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금리 인하한 요인도 지금 말씀하신 부분이 크게 좀 작용을 했던 것 같긴 합니다. 내수 경제를 위해서 금리 인하를 어느 정도는 반영을 하겠지만, 이 수요를 살리기에는 좀 미약하다. 그래서 저는 조금 당분간은 좀 울퉁불퉁한 상승세가 많이 둔화된 상태에서 울퉁불퉁하게 가면서 거래량이 좀 저조한, 작년 23년 말 기억하세요? 이때도 추석 이후에 거래량이 급감하고 상당히 울퉁불퉁한 장세가 이어졌습니다. 또 비슷하게 작년 연말하고 가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는 겁니다. 가계부채에 대한 뭐 규제나 이런 관점으로 봤을 때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규제에 대한 그런 기조는 이어질 수 있다고 생각은 하는데요. 하지만 저희가 또 간과해서는 안 되는 게, 전세 시장도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네. 저희가 이제 뭐 상대적으로 저가 지역일수록 전세 가격이 상승 압력이 커질 때 매매 수의 전환 빈도가 커지는데요. 이런 것들을 통해서 사실 외곽 지역에서 거래량이 증가될 확률도 굉장히 좀 크다고 봅니다. 전세 시장 한번 살펴보면 지금 빌라와 같이 비아파트들의 수요로 원래 분산되었었는데, 전세 사기나 이런 데이 여파를 있다 보니까 이런 것들이 아파트로 또 수요가 집중되는 현상도 있고요. 그리고 매물이 너무 없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상승 압력이 여전히 높고 전세 가격이 상승 압력이 강해질수록 어떻게 보면 매수에 대한 거래 전환으로 발생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거래량이 지속적으로 지금처럼 침체만 하진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아직은 전세가율이 좀 높지는 않은 것 같아서 이게 매매 수요로 전환될까? 이런 건 조금 약간 의심이 들긴 합니다. 전세가가 이제 올라가면은 분명 매매 수요로 전환되는 그 상승 여력은 영향을 줄 거는 인정을 합니다. 이제 결정을 해야 될 시간인데 저는 일단 보류 드리겠습니다. 거래량이 10월이 조금 나아지지 않겠느냐. 7월부터 9월까지 너무 많이 거래량이 떨어지기도 했고요. 사실 10월이 9월 3천 건 이상 수준은 나오지 않을까. 거래량의 어떤 증감 여부 그리고 이 지속 가능성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봤는데요. 저 경기 침체 안 오고 계속 이제 내수 경제도 좋고 물가 상승도 이렇게 지금 안정화됐잖아요. 이런 흐름이 가면서 수출까지 잘 되는 좀 회복기에 접어드는 게 좋다고 보는데 그래도 우리는 투자하는 입장에서 매수자 관점에서 한번 마무리 코멘트를 하면서 마치면 어떨까요? 좋습니다. 네네. 매수자 입장에서는 지금 협상력 측면에서는 매도와 매수가 지금 약간 밀당을 하고 있는데 거래량이 좀 감소하고 이런 장세가 좀 길어지면 매수인이 협상할 수 있는 힘이 좀 올라갈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 더 이 시기를 관망을 좀 했다가 좀 풀리고 나서 거래량이 그때 좀 매수 시기를 잡는 게 좋지 않을까. 관망이라는 단어가 그냥 가만히 보고만 있다라고 해석을 하시면 안 됩니다. 관심이 있는 지역이 있으시다면 꾸준히 관심을 지속적으로 가져가시되 현장에 가보시면 간혹가다 요즘에 매물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매수 우위의 입장에서 좀 합리적으로 가격 조정을 추가적으로 해서 내 집 마련하실 수 있는 분들이라면 지나치게 관망만 한다기보다 어느 정도는 매수를 고민하시는 것도 나쁘진 않을 것 같습니다. 오늘 저희 풍수님하고 같이 향후의 거래량 추세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나눠봤는데요. 마무리 멘트 한번 진행하면서 오늘도 야무지게 마무리해 보겠습니다. 돈이 몰리는 곳 영도 부테크로